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안티크라이스트인데요. 안티크라이스트는 이제 라스 폰트리에 감독 작품인데요. 라스 폰트리에 감독 작품으로 만델레이 한 편이 영화 한 잔 채널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왔듯이 라스 폰트리에 감독은 스타일이 좀 난해합니다. 영화 가득한 비유와 은유를 좀 느낄 수 있고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무신론자고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바라본 안티크라이스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덴의 이야기를 비틀어서 탄생시킨 영화, 남녀, 이성과 감성 그 본질을 다루는 영화, 죽음을 뒤집음으로써 탄생을 이야기하는 영화, 안티크라이스트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한 스포일러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안티크리스트를 보면 탄생과 죽음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문화권이나 탄생이라고 하면 이제 고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탄생에 선행되는 것이 성관계입니다. 이 뒤로는 그냥 잠자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만 따지자면 남녀가 잠자리를 갖고 여자의 몸에 잉태를 해가지고 때가 되면 뱃속에서 나와서 일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본 영화는 탄생은 이제 성관계, 잠자리로 보고 죽음은 추락으로서 은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오프닝 시퀀스인데요. 오프닝 시퀀스에서는 핸델의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남녀가 잠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탄생을 잉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추락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잠자리를 가지고 있는 부부 뒤로 아이가 창문 밖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창문 밖을 보면 눈이 떨어지고 있고 그 눈과 같이 아이도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 눈과 아이가 겹쳐지면서 추락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탄생과 죽음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탄생과 죽음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당연하죠? 각자의 성취를 해가며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관점과 동양의 관점에서도 한번 따져보자면 서양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의 삶은 굉장히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고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 죽음 뒤에는 이제 지옥과 천당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기독교적 체계관이 서양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탄생이 죽음보다 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탄생이 선행이고 죽음이 후행이라는 것이죠. 또한 동양적인 시각에서도 보자면 동양에서는 계절이 좀 돌아가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듯이 탄생을 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 환생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렇게 윤회적으로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도 흔히 생각하듯이 탄생이 앞에 일어나고 죽음이 뒤에 일어난다. 즉 탄생이 선행이고 죽음이 후행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서양하고는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윤회를 띠기 때문에 마치 띠를 이렇게 딱 하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탄생과 죽음이 이어져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생은 앞에 죽음은 뒤에 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생이 먼저고 죽음이 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박스 밖으로 나와서 대답한 사람이 라스 폰트리에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탄생과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개괄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남녀의 관계와 죽음과 탄생 간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남녀의 관계는 패턴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남녀가 잠자리를 갖게 되었을 때의 앞뒤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남녀가 잠자리를 갖기 전에 여자가 흔히 남자에게 이제 잠자리를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게 되는 편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여자는 왜 요청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을 쾌락으로서 잊기 위해서 잠자리를 원한다라고 하죠. 그럼 잠자리를 끝나고 나서
따라서는 전보다는 안정성을 좀 느끼게 됩니다. 비교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울감이 점점 차게 되고 이 우울감을 통해서 고통을 또 느끼게 되면 이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 잠자리를 원하게 된다라는 이 순환 구조를 좀 띠고 있습니다. 즉 여자는 고통,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아이를 잃은 슬픔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잃은 슬픔을 이제 잠자리, 쾌락으로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뭐냐면 죽음이 탄생보다 선행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크게 3명만 보시면 돼요. 남자, 여자,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아들 닉이라고 3명을 보시면 되는데 남자와 여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엔딩 크레딧을 봐도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감독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제 생각으로는 남녀가 이름이 없는 까닭은 좀 더 크게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봐달라라고 감독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에덴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본성을 좀 더 집중해서 봐달라라고 감독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녀는 또 대비가 되게 됩니다. 이성과 감성으로 좀 대비가 되게 되는데 영화를 쭉 지켜보다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감성적으로 뭔가를 어필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나 때문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난 우울하다. 남자는 테라피스트의 목적으로서 여자를 치료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감정적으로 막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니까 당연한 감정이고 너가 소화를 해야 될 감정이고 같이 한번 극복을 해보자 라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근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성은 굉장히 교만적입니다. 왜 교만적이냐면 이 감성의 밑에 기저에 있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공포로 인해서 우울한 것이고 공포의 대상은 이성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이죠. 이것을 치료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앞에서 밝혔듯이 남자는 여자의 기저의 공포를 절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치료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성적인 교만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자를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즉 여자가 두려워하는 것을 파악해 가면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이때 남자가 만들게 되는 게 여기 공포의 피라미드일 것입니다. 이 공포의 피라미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에는 좀 더 와일드한 범위, 위로 갈수록 세부적이게 되어 있어요. 이 피라미드를 보자면 맨 밑에는 우즈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드인데 이제 숲이죠. 숲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에덴, 이든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사실은 안 적혀져 있다가 그러니까 여자를 의미하는 거를 적게 돼요. 이 순서대로 남자는 여자의 공포의 기저를 이해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채우면서 점점점 여자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약간 착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따라서 이 피라미드를 채우기 위해서 여자가 공포스러워하는 에덴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에덴은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이랑 스펠링이 똑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에덴이 숲으로 나옵니다. 아들이 떨어져 죽기 전 여름에 자신의 페이퍼, 즉 논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에덴으로 아들과 함께 갔었고 거기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여자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고 공포의 감정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 에덴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여자를 부추기는 혹은 유혹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공포의 기저에 숲이 있다라는 것은 살짝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숲이 주는 자연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숲은 그 자체로 자연이기 때문에 뭐 생생함, 활기찬, 싱그러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서 숲, 이든은 굉장히 혼돈, 카오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봐도 싱그러운 숲의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축축하고 음선한, 서늘한 그런 숲으로 나와요. 즉 여기서 보자면 네이처, 자연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이 에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는 이 공간을 작년 여름 방학 때 닉 자신의 아들과 같이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네이처, 즉 본성이 evil,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요. 닉을 거의 죽일 뻔도 했고요. 하지만 에덴을 벗어난 여자는 그 카오스 속으로 기억을 던져버립니다. 어쩌면 스스로 봉인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은 본성에 가까운 공간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행위했던 것들을 사회 속에서도 똑같이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사회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행위를 하잖아요. 무의식과 사회를 비교해서 본다면 사회는 무의식보다 매너도 있고 도덕과 규범 이런 것들이 통하는 데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행했던 행위들은 사회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갇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의식 속에서 에덴에서 느꼈던 자신의 본능인 악을 느꼈고 이것이 사회로 나가면서 스스로 봉인을 하여 무의식 속에만 남아있는 감정으로서 공포를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에덴은 카오스의 공간입니다.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 혼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남자는 그 에덴의 공간이 카오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자는 그것을 여름방학 때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즉 남자의 유혹으로 여자와 함께 에덴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봤을 때 저는 남자가 에덴에 물들이게 되는 것과 여자가 에덴의 영향을 받는 것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남자가 에덴에 물들게 되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데 숲으로 들어갈 때 여자는 에덴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고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찾는 시퀀스가 나와요. 치료의 목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상상을 해보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무섭고 어느 장소가 있고 어느 것이 있는지 이거를 요청을 해서 남자는 미리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상상했던 숲의 모습 그대로를 남자가 한 번 더 시각으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우굴, 큰 고목, 오두막 순으로 보게 됩니다. 여자가 묘사한 상상과 현실이 굉장히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목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우뚝 솟아있는 고목을 프로이트적으로 봤을 때 뭐 남성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고목의 비율을 남자로 조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우굴 같은 경우에는 여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숲의 공간은 남자가 썩어가는 공간이다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찾게 되고 오두막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밤에 여자가 남자한테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자는 잠에 빠지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데 남자의 이 손에 곰팡이들이 가득게 돼요. 즉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곰팡이를 하나하나 떼면서 놀라게 되는데 그게 마치 고목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여자한테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본인도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죽음은 추락의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보게 되는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슴을 보게 되는데 사슴이 아이를 낳다가 다 낳지 못하고 그 자궁에 새끼 사슴이 이렇게 걸쳐져서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새끼 사슴이 온몸이 다 나오게 되게 되고 떨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둥지에서 떨어진 새를 보게 됩니다. 둥지에서 새끼 새가 떨어지게 되고 그 위로 개미가 지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마치 닉을 좀 연상시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눈 내리는 날 닉이 떨어지게 되는데 닉 위로 눈이 좀 쌓이는 걸 보여주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마치 반전이 되어서 흰색 새 위로 검은색 개미가 이렇게 올려져 있다. 마치 닉처럼. 닉 위에 눈이 떨어진 것처럼 이라고 좀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봤을 때 네이처, 즉 자연이나 본성의 잔혹함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이든에서 보는 것은 여우입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죽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여우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몸을 뜯어먹으면서 카오스 레짐이라고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혼돈이 지배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신을 뜯어먹는 여우를 목격을 하면서 남자가 드디어
그 카오스, 혼돈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스프의 경험으로 남자는 이든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자의 심상을 알기 위해서 그녀가 여름방학 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모아놨던 자료들을 찾게 됩니다. 여자가 자고 있을 때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료를 찾게 되는데 여자가 점점점 좀 미쳐갔다라는 것을 글씨체로 알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우울함의 정도나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게 되면 글씨체도 나빠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처음에는 정갈하게 필기를 하던 여자의 글씨체가 뒤로 갈수록 점점점 꼬부랑 글씨체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여름에 논문을 쓸 때 여자가 점점점 미쳐갔다 혹은 점점점 자신의 본능 즉 악을 맞이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행정을 쭉 둘러보게 되는데 여자의 논문의 주제는 뭐였냐면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여성 살해, 집단 학살에 대한 부당함을 좀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서적이 굉장히 많고 정리도 많이 해놨어요. 벽 쪽에 붙여가면서 이때 남자가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새 거지인데요. 이 새 거지는 아마도 새 동방박사 얘기를 조금 비튼 것 같아요. 새 거지는 고통, 절규, 비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애가 각각 상징하는 동물들이 또 있는데 고통은 여우, 절망은 까마귀, 비탄 같은 경우는 사슴이 상징을 하게 됩니다. 즉 남자가 앞에서 에덴 숲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 가지 동물을 봤습니다. 사슴을 봤고요. 까마귀, 새를 봤고요. 여우를 봤습니다. 셋이 다 의미하는 것은 뭐였냐면 죽음이었죠. 이때 영화는 컷을 돌리면서 쓰러지는 고목을 좀 보이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고목을 남자라고 비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고목이 쓰러진다는 것은 아마도 남자의 심경이 믿었던 게 무너졌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뒤에 남자와 여자가 롤플레잉을 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음을 오히려 알게 됩니다. 여기서 대사가 한번 나오게 되는데 남자가 말하는 대사입니다. 너가 읽은 것은 세상이 여성에게 행한 악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알고 여성의 악마성을 믿게 되었다고? 마녀 사냥을 비판하는 것이 너의 목적인데 근데 오히려 포용을 하겠다니 그게 말이 돼?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롤플레잉의 목적은 남자가 여자를 이해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드러난 것은 남자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남자는 이든의 네이처를 보지 못하고 방관을 하여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자가 이든을 다시 재경험을 함으로써 어떻게 물들어가는지를 좀 보게 될 텐데요. 남자와 비교해봤을 때 여자는 좀 빠르게 물듭니다. 왜냐면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때 심경을 좀 봐야 되는데 여자의 심경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울했다가 두려웠다가 화를 내게 되죠. 자, 좀 더 알아봅시다. 남자의 유혹으로 여자는 이든에 들어오게 되고 처음에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이는 앞에 여름방학에서 이미 에덴을 체험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공포감이 남아있어서 두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건널 때 여자는 참지 못하고 다리 중간에서 뛰쳐나가 숲속 안으로 도망치게 돼요. 그 뒤로 작년 여름 휴가 때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든에 있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을 느낀 여자가 어떠한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숲에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 닉만 있기 때문에 이 울음소리가 닉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내는 미친 듯이 자신의 아들을 찾게 됩니다. 온 숲을 헤집고 다니면서 아들이 어디 있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숲속 안에서는 아들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온 여자는 아들을 계속 찾게 되는데 그 아들은 창고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아들은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자가 들은 이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이 울음소리는 사실 숲의 울음소리였던 것입니다. 숲의 울음소리를 알게 된 여자는 처음에는 이든의 숲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지만 울음소리를 통하여 이든은 끔찍한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든의 네이처, 본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는 모든 것의 울음소리, 에덴에서 듣고 있는 것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여자가 말을 하는 것이죠. 이를 재경험한 여자는 롤플레잉을 통해서 남자에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이 롤플레잉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남자의 역할은 여자의 감성이고요. 여자의 역할은 여자의 이성입니다. 앞에서는 남자가 이성, 여자가 감성이었는데 이 둘을 바꿔서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한 것이죠. 롤플레잉을 진행하면서 여자는
여자는 남성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거봐 너는 이해 못하지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도 이 롤플레잉으로 남자를 이해시킬 수 없음을 증명받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롤플레잉에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이든을 통해서 여자의 시각이 바뀌면서 여성 사례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좀 제가 대사를 적어봤는데 해석을 먼저 하자면, 만약에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면 그것은 자연이 잘 유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이 그것을 유발을 해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악하다. 그것은 자연이 유발을 했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여자는 이 롤플레잉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을 이해를 못하는 남자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존재일 텐데 롤플레잉을 통해서 남자가 이해 못함을 증명받으니까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의 진실성, 의심함으로써 여자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진실성, 사랑을 의심하면서 여자는 분노에 차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여자는 남자가 떠날 것 같으니까 구속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고문 같은 거를 행하게 됩니다. 남자의 성기를 공격을 하고 종아리에 그 물건을 꿰가지고 맷돌을 좀 달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꿰 때 사용할 렌치는 어딘가에 버려버려요. 자세하게 말하면 렌치는 오두막 밑에 있는 그 공간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가 날 죽일 것 같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여자의 공격을 좀 피하게 됩니다. 이때 여우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여우굴은 여자의 성기를 비유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성의 안으로 남성성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여자를 피하게 되는데 여우굴 안에는 아직 죽지 못한 까마귀가 있게 되고 그 까마귀의 울음을 통해서 남자는 들키게 되고 다시 여자가 그 여우굴 위에서 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찍게 됩니다. 찍어서 막 흙을 파헤쳐서 남자를 끄집어내게 되고 그 남자를 다시 오두막의 창고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는 약간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을 보여요. 이때 남자가 여자에게 물어보게 되죠. 너 나를 죽이기를 원하지? 라고 묻게 되고 여자는 not yet, 아직 아니다 라고 합니다. 왜 아직 아니냐면 새 거지들이 안 왔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남자가 여자의 필기에 새 거지들을 봤다 그랬죠. 고통, 절망, 비탄이었나요? 새 거지들이 와야지 한 명은 죽는다 라고 여자는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여자는 흑화를 해가지고 마녀의 상태에 이르렀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녀가 된 여자는 에덴의 본능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의식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생각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오프닝 시퀀스에서 나왔던 자신과 남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닉이 떨어져 죽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프닝 시퀀스에서는 여자가 그 떨어지는 광경을 못 봤다라고 보이게 되지만 무의식 속에서 떠올려본 경험으로서는 여자는 사실 그 떨어지는 아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말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과 동시에 쾌감을 느꼈다. 여기서 느끼는 쾌감은 성적 쾌감이 되겠죠. 쾌감을 느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한 여자는 이에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거세를 하게 되는데 성적 쾌감만을 느끼기 위한 기관인 클리토스를 가위로 잘라내게 됩니다. 그때 엄청 아프니까 비명을 지르게 되고 그 비명을 통해서 새 거지중 중에 하나인 사슴이 오게 됩니다. 사슴이 오게 되고 여우가 오게 되고 남자를 통해서 까마귀가 오게 됩니다. 이때 까마귀는 남자의 족쇄를 풀어줄 렌치와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남자가 발견하게 됨으로써 새 거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여자와 남자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됩니다. 이때 보자면 사실 마녀로 흑화된 여자가 남자를 죽일 것 같지만 의외로 남자가 여자를 목 졸려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남자의 본성, 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남자 안에서 살해가 있었으며 살해가 발현을 한 것이고 남자 또한 이 본능이 발현함에 따라서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뒤로 남자는 여자를 불태우게 되고 마치 화형처럼요. 불태우게 되고 숲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에필로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필로그에는 핸델의 울게 하소서가 또 나오고 남자가 천천히 숲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남자는 이제 허기가 졌나 보지 산딸기를 좀 따먹게 되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데 약간 불투명하게 새 거지들이 보이게 되고 어떠한 여자 무리들이 저 산 능선에서부터 남자를 향해서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자들의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여자들이 남자를 지나가면서 에필로그가 끝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여자들은 고대에서부터 희생당했던 여성들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의 하나하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 남자가 그 본능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볼 수 없었던 그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봅니다. 네, 결론으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비틀어서 탄생한 죽음에 관한 영화 안티크라이스트를 한번 토파보았는데요. 라스 폰트리에의 깊은 우울감과 감정선을 느낄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고찰이 담겨져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되면 사실 좀 불쾌합니다. 그러나 계속 생각이 나게 되고 맴도는 영화여서 요즘 개봉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 리뷰를 준비해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각할 여지가 많은 영화, 기괴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영화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한 한 줄 평은 비틀린 에덴을 경험한 사람은 네이처의 본질을 봤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